여기 글들을 보니 시어머니랑 사이 안 좋은 분들 후기가 많던데 저도 5년 전쯤 시어머니랑 밥상 앞에서 대판 싸웠던 기억이 있어서 한번 써볼까 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때 이후로 시댁과 서로 거리를 두게 된 계기가 되어서 오히려 그때 이후로 별 잡음은 없네요. 차라리 이게 편해요, 저는. 남편이랑 1년 반 정도 연애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때는 저도 남친도 서로에게 많이 빠져 있어서 서로의 조건 같은 거 별로 생각하지 않고 일단 빨리 결혼부터 하고 싶었습니다. 주변에서 시댁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 잘 보고 결혼해라. 성화였지만 솔직히 말해서 옛날 60, 70년대도 아니고 진짜 그렇게까지 시집살이 하는 얼토당토한 시어머니가 있나 싶은 생각이었죠. 그렇게 예비 며느리 자리로 인사드리게 된 첫 만남에서 조금 무뚝뚝하시긴 하지만 남편 말대로 시어머니가 약간 낯을 가리셔서 그런 줄로만 알았고 시아버지 역시 경상도 분이라 막 엄청 자상하고 그러실 거란 기대 자체가 없었습니다. 첫 인사 자리나 상견례에서 저에게 크게 말실수를 하신 적도 없으셨고 다만 표정이 조금 안 좋으실 뿐이었죠. 저희 집 포함해서 양가 어른분들 다 건강히 잘 지내시고 노후 준비도 잘 되어 있으며 형제들 자기 앞가림 잘 하고 있으니 뭐 딱히 꼬집어 단점을 이끌어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어마어마하신 분인 줄은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그렇게 어찌 보면 너무나도 평범한 수순을 밟아 결혼을 하게 되었죠. 다 좋았습니다. 남편이랑 죽이 잘 맞아 주변에서도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배필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였는데 처음으로 삐그덕거리게 된 건 바로 시어머니 때문이었죠. 남편이 첫째 아들입니다. 남동생, 그러니까 시동생과는 나이 차이가 좀 나서 도련님은 결혼하려면 멀었고요. 시어머니가 예전부터 남편을 많이 편애했다고 하더군요. 큰아들이라고 하면서요. 그리고 남편이 어릴 때 몸이 많이 안 좋았었대요. 남편이랑 시동생이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시아버지 말로는 부모가 죽으면 첫째인 저희 남편을 돌봐줄 사람이 필요해서 동생을 낳았다더군요. 농담이랍시고 그 말씀을 하시는데 시어머님은 진심이신 듯 했습니다. 어릴 때 남편이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다더군요. 고등학생 되면서 건강해지고 살도 많이 쪘는데 아직도 고열 펄펄 끓는 어린애처럼 저희 남편에게 애틋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저를 너무 마음에 안 들어 하셨죠. 처음에 저를 반대하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유는 제가 너무 말라서래요. 제가 병 걸린 사람처럼 깡마른 것도 아닌데 제가 건강해 보이지가 않았다네요. 정말 그게 마음에 안 드셨던 건지 뭔진 모르지만 아무튼 제가 드리는 선물은 물론이고 뭐 제가 입고 다니는 옷, 머리 스타일 그런 거 전부 탐탁지 않아 하시더군요. 아니 정확히는 제가 남편에게 해를 끼칠까봐 굉장히 전전긍긍 하시는 모양이었어요. 예, 네 남편은 결혼하고 나서 옷 한 벌 안 사 입은 모양인데 너는 매번 시댁 올 때마다 옷이 바뀌는 것 같다? 결혼하고 나서 다 산 거야. 네? 아니요, 저 이거 결혼 전부터 입었던 옷인데요. 그래? 옷이 얼마나 많았길래 매번 다른 옷을 입고 다니는 것 같냐? 너 사치 부리고 그러네 언니? 아니요, 어머님, 저 저축 얼마나 잘하는데요. 어머님 말씀을 왜 그렇게... 아니면 됐고, 가만 보니 너도 씀씀이가 해픈 것 같아서 하는 말이야. 네 남편이 힘들게 버는 돈인데 너만 홀랑 쓰면 좀 그렇지 않겠니? 몸도 안 좋은 애가 벌어다주는 돈인데 좀 아껴 쓰고 그래. 제가 그렇다고 해서 정말 이것저것 쇼핑 잘하는 성격이면 억울하지는 않겠어요. 결혼할 때 예복 한 벌 했었고 그 이후 남편이랑 아웃도어에서 같이 외투 한 벌 산 게 다고 전부 결혼 전에 있었던 옷들인데요. 그 옷들도 많은 게 아니고 다 베이직한 기본 스타일이라서 돌려 입는 건데 어머님 눈에는 제가 매일매일 다른 옷 입고 다니는 쇼핑 광인 줄 아셨나 봐요. 저는 그 흔한 명품백 하나 없었거든요. 친구들도 제가 적금 많이 든다며 좀 쓰라고 할 정도인데 뭐 어르신들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어머님은 일주일에 한두 번씩 홈쇼핑에서 옷 사 입으시는 분입니다. 시아버지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는 핑계로요.
그렇게 맞지도 않는 사이즈를 그렇게 사셔서는 저나 시 이모님들한테 던져주시고 그러세요. 오히려 저보다 더 많이 사면 사셨지 덜 하지는 않으신단 말이에요. 게다가 저희는 적당히 살림 분담해가면서 너무나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일찍 퇴근하면 집안 청소, 빨래, 요리 다 해놓고 제가 늦을 때는 남편이 또 다 해요. 서로 컨디션에 따라 더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런 걸로 저나 남편이나 서운해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많이 아끼니까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아예 색안경을 끼신 건지 남편이 집안일 하는 걸 너무나도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그럼 맞벌이 하면서 저만 오롯이 집안일까지 다 하길 바라셨던 건지. 더 이상한 것은 남편 앞에서는 저를 구박하지 않으세요. 항상 저에게 전화를 하실 때나 남편과 시아버지 안 계실 때 꼭 그러셨습니다. 무슨 전래동화 나오는 계모 마냥 한순간에 표정도 말투도 변하셔서 말이죠. 그런 일을 3개월 정도 겪다 보니 이제 딱 알겠더라고요. 아, 그냥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시는구나 하고요. 그때부터 남편이랑 조금씩 싸우게 됐습니다. 어머님은 내가 정말 마음에 안 드시나 봐. 그치? 나 스트레스 받으려고 해. 고부 갈등, 그건 남의 일인 줄로만 알았는데. 그건 아닌데, 내가 너무 일찍 결혼한다고 그걸 좀 안타까워 하셨어. 당신도 알잖아. 우리 엄마 말은 그렇게 해도 자기 아껴. 옷 주고, 반찬 주고 그러시잖아. 그냥 자기가 조금만 더 이해해. 오빠 눈치 정말 없다. 난 있지. 어머님이 옷 안 주셔도 되고 반찬도 안 주셔도 돼. 그냥 조금 더 너그럽게 봐주셨으면 좋겠어, 나를. 어머님은 나에 대해서 너무 오해를 하고 계셔. 내가 자기보다 옷을 더 많이 사는지, 더 맛있는 거 먹고 다니는지, 그리고 대출이자는 둘이 같이 갚아가고 있는지 항상 감시하면서 지켜보시는 것 같아. 그럴 리가. 엄마가 뭘 했는데? 내 앞에선 그런 적 없어, 우리 엄마. 자기가 오해하는 거 아니야? 괜히 시어머니라고 선입견 가지는 건. 오빠, 내가 그럴 사람이야. 진짜 너무한다. 아니, 나는 이해가 안 가서 그래. 그런 식으로 앞뒤 다른 시어머니 때문에 남편은 저의 고충을 100%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설명해줘도 잘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하긴 시어머니는 남편이라면 껌뻑 죽었고 앞에서 어떠한 모난 말씀도 안 하셨기 때문에 전혀 모르더라고요. 많이 서러웠지만 그래도 이제 갓 들어온 며느리이고 약간의 고지식한 면이 있는 시어머니이니 제가 조금 더 이해해드리자 생각했었는데 시어머님은 그것조차 마음에 안 드시는지 맨날 실없이 내내거리지만 말고 좀 바뀌어봐. 네 남편 몸 안 좋아져봤자 너만 손해니까 너 좋으라는 심정으로 우리 아들 잘 좀 챙겨 먹이고 아무리 둘이 같이 본다고 해도 남자가 일하는 것만 하겠니 네가? 회사 너도 가깝잖아 신혼집이랑. 그러니까 괜히 요즘 뭐 신세대 부부들처럼 가사일 분담한다 어쩐다 다투고 그러지 말고 현명하게 생각해서 네가 조금 더 희생해. 어머님, 저도 회사에서 팀장 노릇하느라 너무 바빠요. 그리고 제 퇴근 시간이 더 늦는데요. 저희 부부 일은 저희가 사이좋게 잘 분담할게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나름 할 말 똑바로 하면 부들부들 하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도 어머님의 잔소리를 차단하기 시작했고 시어머니 전화는 되도록 스피커폰으로 받으려고 했어요. 어느 날 어머님의 이중적인 태도가 남편 앞에서 딱 드러나게 된 계기가 있었죠. 어느 날 어머님이 주말 아침에 또 전화를 하셔선 저희 집안일에 대해 일장연설을 하시더군요. 남편이 아침잠이 많아서 주말에 거의 10시까지 자는데 일부러 그 전 시간대에 전화를 거신 것 같았어요. 저는 자는 남편 옆에서 크게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았죠. 사실을 모르시는 어머님은 평소처럼 은근히 저를 챙기는 척 하면서 결론은 남편한테 잘해라, 아껴 써라 이런 잔소리를 하셨고 남편이 잠결에 어머님 통화소리를 다 듣곤 짜증을 내며 왜 며느리한테 그런 얘기를 하냐고 뭐라고 했어요. 그제야 시어머니가 통화 너머로 엄청 놀란 기색이 느껴지며 왜 전화를 스피커폰으로 받냐고 저더러 뭐라 하시더군요. 그때 남편과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대립했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아무리 시어머니한테 은근히 구박받는다고 어필해도 눈으로 보여지지가 않으니 몰랐는데 그날 확실히 알게 된 거죠.
그날 시어머니랑 남편이랑 거의 30분 정도 통화하면서 언성 높이고 다퉜습니다. 그걸 바라고 그렇게 스피커폰으로 통화한 건 아니었는데 아무튼 상황이 좀 극단적으로 가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그날 이후로 한참 연락이 없으시다가 연말 다 되어서 저희랑 풀고 싶다며 시댁에 밥 먹으러 오라고 초대하셨어요. 남편이 입이 대빨 나왔지만 그래도 어쩌겠어요. 시댁이랑 거리가 멀지도 않은데 풀고 살아야죠. 남편 달래서 시댁으로 갔어요. 시어머니는 전이 없이 하이톤으로 저를 맞아주시며 오느라 고생했다고 엄청 다정하게 대해주시려고 노력하시더군요. 아들, 네가 오해하는 거야. 내가 며느리를 왜 미워하니? 그냥 우리 가족이 되었으니 조금 더 잘하면 좋겠다는 마음에 이것저것 잔소리 좀 한 거야. 여자는 여자만 아는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좀 알려준 거지. 그거 가지고 아들 네가 되려 화내고 그러면 네 와이프 입장만 이상해진다. 잘 생각해서 행동해. 내가 아무리 며느리한테 좀 쓴소리 좀 했기로서니 지 와이프한테 그랬다고 버럭버럭 화내는 아들이 어디 있니? 엄마도 서운했어. 어머님은 장난식으로 눈을 흘기시며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시더군요. 뭐 그렇게 어찌저찌 분위기 풀어지며 식사를 준비했어요. 시어머니 도와서 간단하게 반찬 정도 날랐고요. 너희 온다고 시고모니 많은 분한테 좋은 햅쌀 얻어다 새로 밥 지었어. 한번 먹어봐. 시어머니는 밥그릇에 소박하게 밥을 담아 저희에게 내어주셨죠. 그런데 좀 이상했어요. 남편 밥은 엄청 뽀얗고 윤기가 잘잘 흘러서 딱 봐도 먹음직스러웠는데 제 밥은 제일 윗부분만 하얗고 한술 뜨자 그 안은 전부 이상하게 누렇고 푸석푸석 하더라고요. 보니 알겠더라고요. 어머님이 저한테만 험밥을 내어주신 거였어요. 사실 그 전에도 그랬어요. 맛있거나 몸에 좋은 고기 반찬들은 꼭 티나게 남편 쪽으로 밀어주곤 하셨습니다. 상견례 때까지는 그렇게 안 하고 꾹 참으셨던 모양인데 결혼하고 나서부터 대놓고 아들 사랑을 표하시더군요. 밥상에서요. 그거 아세요? 당사자만 모르고 저만 은근히 알듯 말듯한 차별이요. 늘 그렇게 시동생과 남편을 평생 차별하셨는데 시동생이 분가해서 집에 없으니 제가 당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도련님이 안 그래도 저한테 말씀하셨거든요. 시어머니가 평생 편애를 많이 해서 본인이 한이 맺혀 있다고. 어머님은 형밖에 모른다더군요. 그게 너무 질렸었다고 했고 형인 제 남편은 설마 그 정도겠냐며 시동생이 오바한다고 했었죠.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보니 알겠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묘하게 차별을 했는지. 아무튼 어머님이 갈비찜을 내놓으셨는데 딱 계산한 듯 접시를 돌리시더군요. 자세히 보니 비계 있는 고기가 많은 쪽은 저에게, 고기가 실하게 붙어있는 쪽은 남편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거 보고 처음으로 약간 악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접시를 돌려서 고기 많은 쪽을 제 앞으로 두었습니다. 그거 보고 어머님이 흠칫하시더니 저를 한번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원위치 하시더라고요. 이게 말로만 듣던 시짜짓인가 싶었고 짜증도 나고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 뭐 어릴 때 많이 아팠던 아들이라 저렇게 챙기는 게 버릇이 되셨나 보다 생각은 하려고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어머님은 저를 남편 무수리 정도로 생각하신다는 걸 확실하게 됐습니다. 애써 무뚝뚝하고 보수적인 성격이라고 애들로 생각해왔던 제가 바보같이 느껴지던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님이 묘하게 제 눈치 보시며 밥 맛있지? 많이들 먹어라 하시는데 기분이 나빠졌어요. 갈비찜도 그렇고 쌀밥도 그렇고 다 먹기도 싫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집에 가고 싶더라고요. 제가 참다 제일 위에 있는 하얀 햅쌀밥만 꾸역꾸역 걷어먹고 바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나 밥을 많이 주셨네. 나랑 좀 바꾸자. 라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화들짝 놀라시며 그럼 밥을 좀 덜어주겠다 하시며 끙 하고 일어나시더군요. 제가 말리며 말했습니다. 아침에 밥을 조금 먹었더니 허기진가 봐요, 이가. 제 밥이랑 바꾸면 딱일 것 같아요. 아, 설아, 그럴 필요 뭐 있냐? 더 먹고 싶으면 밥 떠주면 되지. 너는 그냥 먹다 남겨. 뭘 바꾸고 그러냐? 아니요, 어머님 바꿀게요. 됐다니까. 뭘 바꿔?
어머님이 갑자기 언성을 높이며 화를 내자 TV 보며 먹던 남편도 화들짝 놀라서 엄마, 왜 그래? 하고 말했어요. 어머님은 무안하신지 연신 쌀이 어쩌고 밥 양이 어쩌고 혼잣말을 하시며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비우셨어요. 저는 그 사이에 남편이랑 밥을 바꿨죠. 오빠 밥이랑 내 밥 좀 봐봐. 딱 봐도 다르지? 응. 어? 그러네. 자기 밥은 왜 이렇게 누를? 오빠 밥만 햅쌀 주신 거잖아. 보면 모르겠어? 잔말 말고 이거 바꿔 먹어. 나도 기분 나쁘니까. 그리고 오빠는 아무 말 하지 마. 그렇게 제가 남편이랑 밥을 바꿨어요. 남편도 당연한 듯 제가 준 밥을 우걱우걱 먹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리에 앉자마자 저희 밥을 보시더니 왜 그걸 기어이 바꿨냐며 또 잔소리를 하시더군요. 그러시면서 남편 밥그릇을 확 빼앗더니 다시 퍼준다고 일어나셨어요. 남편이 화가 나서 됐다고 바꾸지 마시라고 뭐라고 했고 저도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저희는 부부인데 좀 바꿔 먹으면 어때서요? 꼭 바뀌면 안 될 것처럼 화를 내시네요. 제 밥이랑 이 밥이랑 달라요? 아니, 다르긴 뭐가 달라. 내 말은 뭐 밥 많은데 뭐 굳이 둘이 바꾸냐 이 말이야. 어머님, 혹시 이것 때문에 그러세요? 제가 누런 밥을 내보이며 어머님께 보여드리니까 어머님께서 크게 당황하시며 아니 밥이 왜 그렇게 됐지?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시더니 아니 전기밥솥이 오래됐더니 밑에가 좀 눌러붙었네. 아니 그러면 너는 내가 일부러 그 부분 준 줄 알고 네 남편이랑 바꿔 먹은 거냐? 어찌 그래 사람이. 엄마 전기밥솥 우리가 지난달에 바꿔드렸잖아. 뭐가 오래돼?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밥을 고화력으로 안 지어서 그래. 어머님은 횡설수설 하시더니 이내 숟가락을 딱 내려놓으시며 화내셨어요. 내가 일부러 아들은 뜨신 밥 주고 며느리는 찬밥이라도 줬다 이거냐? 어? 어머님, 솔직히 말해서 자꾸 이런 식으로 은근히 차별하시는 거 저 다 알았어요. 어머님, 제가 뭐가 그리 못마땅하세요? 풀자고 오라고 하신 거잖아요. 이번에 그냥 다 말해주세요. 제가 고칠 수 있는 건 고칠 테니 어머님도 좀 너그럽게 봐주시면 안 되시나요? 저희 결혼한 지 3개월이나 됐어요. 제가 어머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더니 어머님이 갑자기 뒷목을 잡으시더니 며느리 얻었더니 아들이랑 사이가 나빠졌다. 본인을 악독한 시어머니처럼 몰아간다 어쩐다 하시면서 우시더라고요. 그때 마침 시아버지가 일 끝나고 오셔서 그 장면을 보셨어요. 시아버지 오시자마자 더 서럽게 우시더니 안방으로 들어가 누우시더군요. 시아버지가 저희 보고 빨리 집에 가라고 서둘러 보내셨고 저희는 그렇게 밥 반도 못 먹은 채 나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는 머리 싸매고 며칠을 누워 계셨다더군요. 그리고 일주일 되던 차엔 병원에 입원했다고 저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께서 저더러 남편 말고 저 혼자 오라고 신신당부하시며 병문안 오라고 병원 주소를 알려주셨어요. 가니까 어머님이 정말 누워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스트레스성 위염이라 소화가 안 된다고 너무 기력이 딸려서 며칠 수액 맞으며 입원하게 되었다고 하시더군요. 나이 먹어서 밥을 며칠 못 먹으니 사람이 훅 가더구나. 이러다가 갑자기 죽는 경우도 있대.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시어머니 상 치르면 네가 제일 입장 안 좋아지지 않겠냐? 사람들이 사람 잘못 들여서 그렇게 됐다고 욕할 텐데.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넌 결혼을 왜 했니? 그야 그이 많이 사랑하니까 결혼했죠. 인생을 같이 살고 싶어서요. 그래? 그런데 너는 네 남편을 별로 사랑하지 않나 보구나. 나는 우리 아들 입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귀해. 좋은 것만 먹이고 싶고 좋은 것만 입히고 싶다. 맘 같아선 저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도 나는 아주 안쓰러워. 나는 그게 사랑이야. 그런데 넌 아닌 것 같다. 네 남편보다 네 입에 들어가는 게 먼저니. 어머님, 그거라면 저도 사실 서운해요. 그렇다면 제 입에 들어가는 건 아무거나여도 상관없다는 말씀이세요? 어머님, 제 입으로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요. 저도 저희 집 귀한 자식이에요. 어머님 그러실 때마다 저 너무 속상해요. 얘가 누가 들으면 내가 너 시집살이라도 거하게 시키는 줄 알겠다. 내가 뭘 어쨌다고 그러니? 갈비찜, 그게 무슨 말이야?
어머님, 다 아시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했겠냐고. 며느리가 이러니 시애미가 입원하지. 지금은 내가 입원했으니 망정이지. 머지않아 우리 아들로 입원할 판이야. 너 하는 거 보니 내가 애써 건강하게 키워놓은 우리 아들 다시 병든 닭마냥 피리미리 해지게 생겼어. 아이고, 내가 이런 걸 보려고 첫째 아들 빨리 결혼시켰나. 아이고, 속상해. 어머님은 그렇게 본인이 절대 차별하지 않았다고 아득바득 우기셨고 모른 척 하시며 되려 제가 남편을 제대로 케어하지 못하는 게 너무 속상하다며 우시더라고요. 너무 황당했고 옆에 입원해 있는 다른 환자들 앞에서 쪽팔려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 자리에 있어봤자 싸움만 날 것 같아서 어머님 몸조리 잘하시라고 하고 용돈 넣어드린 봉투를 억지로 손에 쥐어들인 채 집에 왔습니다. 집에 오면서 저 역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난리가 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저희 이혼을 시키겠다고 하셨대요. 이대로 두다간 제가 남편을 잡아먹을 것 같다나? 너무 황당했습니다. 남편 역시 어리둥절해야 하면서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길길이 날뛰었고 시어머니는 제가 처음부터 호리호리해서 가냘픈 게 마음에 안 드셨대요. 그때부터 반대를 했어야 했는데 제가 남편한테 잘할 거라고 호언장담을 해서 결혼을 허락해줬다나? 그런데 막상 결혼하고 나니 남편 살도 많이 빠져가고 오히려 제가 살이 쪄가니 그게 너무 꼴보기도 싫고 남편 인생에 치명적인 피해가 갈 것 같답니다.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네요. 남편과 시댁으로 달려갔더니 시어머니는 역시 머리 싸매고 누워 계셨고 저 보자마자 소리를 지르시며 저 꼴도 보기 싫으니 나가라고 하시더군요. 남편이랑 시아버지도 화가 나셔선 시어머니를 말렸고 갱년기면 약을 좀 먹어봐라. 왜 애꿎은 며느리를 잡냐고 뭐라 하셨고 시어머니는 세상 억울해하셨어요. 보통 다른 여자들 같으면 홧김에 이혼하겠다고 말하겠지만 저는 좀 달랐어요. 어머님, 저 절대 이혼 안 해요. 제가 남편 잡아먹는다고요? 네, 그럴게요. 뼈만 남도록 아주 열심히 잡아먹죠 뭐. 제가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물론이고 시아버지까지 당황해 하시더군요. 저는 벙쪄있는 시어머니에게 절대 이혼 안 할 테니 각오하시라 했습니다. 그 말에 시어머니가 더 뒤집어지시며 우시더군요. 뭐야? 저거 저러는 거 좀 봐. 엄마, 제발 그만 좀 해. 와이프가 뭘 어쨌다는 거야 정말. 그 일이 저희 친정에까지 알려졌고 저희 부모님은 남편을 불러서 자초지종을 다 캐물으시곤 엄청 화를 내셨습니다. 어머님은 그냥 겁만 주려고 이혼시키려고 하신 모양인데 저희 친정은 못 참겠으니 진짜로 이혼시키는 걸로 알겠다고 하셨고 남편이 울고불고 하며 그제야 시어머니가 상당히 비정상적이라는 것과 상황의 심각성 또한 확실히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저 역시 홧김에 이혼하자고 말하자니 남편을 아직 많이 사랑했고 남편 역시 본인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중간 역할 잘하겠으며 명절에 시어머니 보기 껄끄러우면 이제 시댁 안 가도 된다고 울고불고 빌어서 갈라서진 않았습니다만 남편은 이번 일로 너무나도 제 편에 서서 이해를 해주더군요. 결과적으로 시어머니만 붕 뜨게 되었고 저희는 시댁과 좀 떨어진 곳으로 이사가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그래도 2주에 한 번씩은 식사했었던 아들네인데 이제 영영 그렇게도 못하게 되니 마음이 상해 몸까지 안 좋아지셨다더군요. 시아버지는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지만 시어머니는 주기적으로 남편에게 연락해 시댁 좀 오라고 하셨어요. 남편이 저 있을 때는 어머님 전화를 받지 않아서 몰랐는데 나중에 문자 보니 정말 절절하셨습니다. 아주 애가 타신 모양이었나 봐요. 저희는 그렇게 한 2년 정도 아예 시어머니를 안 봤어요. 명절에도 안 갔고요. 시아버지도 오지 말라고 하셨고 저도 사실 굳이 가야 하나 싶었거든요. 그러다가 3년 전쯤부터 다시 시댁에 방문하기 시작했어요. 남편 말로는 도련님이 시어머니한테 많이 뭐라고 하셨대요. 그동안 쌓인 것들이며 며느리인 저까지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거 보면 시어머니가 누가 봐도 비정상이라며 연까지 끊겠다며 난리였대요. 도련님 일까지 겹치니 시어머니가 그제야 많이 반성하신 것 같다며 완전히 바뀌어 계시더라고요. 소가리를 많이 하셨는지 얼굴이 좀 상해 계셔서 사실 마음이 저까지 안 좋았습니다.
어머님은 일부러 저를 더 챙겨주시면서 노력하려고 하시더군요. 일부러 남편 쪽은 쳐다도 안 보려고 외면하시면서요. 그게 괜히 마음이 쓰였고 저도 마음에 응어리진 게 조금은 풀렸습니다. 시어머니라면 다들 그런 걸까요? 아님 제 남편이 어릴 때 많이 아팠던 게 조금은 특수한 상황이 되었던 걸까요? 아무튼 꼭 이렇게 극단적인 지경까지 이르러서야 시어머니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심에 안타까워요. 조금 더 평화롭게 살 수 있었는데 말이에요. 제가 더 참았어야 했다고 말씀하실 분들은 여기 안 계시겠죠? 저도 많이 참았지만 직접 이 상황 겪어보지 않으시면 모릅니다.